전쟁을 억제해야만 국민들이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전쟁을 없앨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일시적으로 전쟁을 중지시키는 게 아니라 영원하게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 그걸 고민한 책이 영구평화론입니다. 자, 그래서 칸트가 고민하면서 이 영구평화론을 통해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국내 정치를 민주화하는 겁니다. 칸트는 국내 정치를 공화주의적 질서로 만드는 거란 말이지. 로마 공화주의에 좀 더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법의 지배. 자, 칸트의 생각은 그 시민들의 그 권리가 보장이 되고 이 시민들이 법과 질서의 그 근원이 되는 그런 공화주의적 질서하에서 시민들은 어때요? 절대 전쟁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자신이 전쟁터에 끌려나가고 자신의 무슨 재산이 증발될 수 있는 전쟁에 누가 동의를 하겠냐고. 그렇죠? 예, 이성적인 시민들은 전쟁을 반대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이제 공화주의적 질서, 이걸 갖다 여러 나라가 국내 정치를 다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국가들은 전쟁을 못하게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국내 정치를 민주화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이 바로 뭐? 한마디로 말해서 국제기구입니다. 국제적인 영역에서 법의 질서를 달성한다는 거지.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뭐야? 예, 국제기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여러 국가들이 힘을 갖다가 결집을 하는 국제기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평화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국가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면 어때? 전쟁을 막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여기서 칸트가 헷갈려. 어떤 점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이 국제기구의 권한 문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걸 해결을 못해요, 칸트가. 쉽게 얘기하면 국제기구를 아까 얘기한 대로 국가들끼리 전쟁을 못하게 하려면 국제기구가 막강한 힘이 있어야 돼. 여러분 봐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란 이문열의 소설 여러분도 아마 읽었을 거야. 학급에서 반의 질서를 갖다 잡을 때 엄석대라고 힘이 센 애가 한 명 딱 나와가지고 막 애들 싸우려고 할 때 엄석대는 싸움도 잘해야지. 그쵸? 야, 너네들 싸우지 마. 그래갖고 싸움을 뜯어 말릴 수가 있다는 거야. 힘도 하나도 없는 찌질찌질한 반장이 나와갖고 얘들아 니네 싸우면 안 돼. 그럼 어때? 괜히 반장이 몇 대 쥐어박히고 싸움은 계속해서 벌어지겠지. 그쵸? 자, 그래서 국제기구의 권한을 매우 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칸트가 이런 얘기를 해. 그래야 전쟁을 억제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어때? 곧바로 자기 입장을 바꿉니다. 영구평화론 내에서도 자기 입장을 곧바로 바꿔요. 아니야. 약하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왜 입장이 흔들렸을까? 만약에 국제기구가 너무 강해지면 마치 세계정부와 같은 그런 이제 기구가 될 것이고, 그럼 어때?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가 각각의 개별 국가에 있는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계 정부 정도만큼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가 있다면 그 국제기구가 만약에 개별 국가의 국민들의 권리라든가 자유를 침해하게 될 경우 시민들은 여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거지. 그렇죠? 자기 나라의 정부의 독재에도 맞서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만약에 국제기구에 의한 강압이라든가 독재가 있을 경우 이걸 어떻게 해결하냔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힘 너무 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약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냥 국가들끼리 모여가지고 의견을 갖다 조정하는 그 정도의 역할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입장을 바꿔요. 그러다가 또 입장을 바꿔서 강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 왜? 만약에 국제기구가 힘이 약하다면 전쟁을 못 막을 거거든. 그렇죠? 강력하게 무장을 한 그런 국가들 간의 전쟁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냔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답을 못 내려. 안타깝게도 칸트는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답을 못 내립니다. 영구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칸트가 제안하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 바로 뭐? 바로 국제무역이야. 시민들끼리 국경을 넘어갖고 어떤 이제 그 교역 같은 것들을 갖다 자유롭게 하게 되면 그 교역을 통해 서로 간에 이익을 갖다 공유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해당 시민들이 속한 그 해당 정부가 국가들끼리 전쟁을 갖다 하거나 갈등을 벌이게 될 때 이 자유무역을 갖다 하는 힘들은 강력하게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기들의 무역을 통한 이득이
전쟁으로 인해 갖고 침해받을 것을 동의할 만한 그런 시민들은 없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이 달성이 되어야 전쟁의 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만약에 칸트가 시험 문제 나온다면 출제자는 이렇게 뭐 칸트의 국가 개념을 써 이런 거 안 낼 거라고 내가 봤을 때는. 영구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칸트의 무슨 칸트가 제시한 방법을 세 가지를 쓰세요. 그리고 그 각각의 내용을 갖다 서술해 봐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제가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